안녕하세요. 왕코TV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오후 1시 52분입니다. 주말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지난번에 PC 발표할 때였죠. 네, 이렇게 선을 꺼놓고 대응을 해보자. 아래쪽에 여기 보면 롱 자리에 딱 정확하게 선이 꺼졌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숏 자리 또는 롱 잡은 걸 정리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요쯤에 잡았지만 뭐 요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바로 잡자마자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이라 하면 보통 횡보를 많이 하는데 이번 주말은 조금 달랐죠. 횡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어요. 주말장 29일 아침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한 2% 이상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뭐 1%대 상승 이 정도 흐름이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가 계속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30분봉으로 볼까요? 30분봉으로 놓고 보니까 이제는 조금 쌍고점 찍은 느낌이 살짝 들죠. 이런 식으로 네, 맥도날드 형태 이런 느낌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제 주말장이 끝나가니까 나스닥 개장에 따라서 또 비트가 좀 따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나스닥과의 흐름을 비교해 보니까 나스닥 지금 아직 완전히 뚫은 건 아니죠. 이 선을 쉽게 뚫긴 어려울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도전이네요. 요게 이제 여기서 뚫고 눌렸다가 가버린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조금 불장의 느낌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75bp를 하느냐, 뭐 50bp를 하느냐, 또는 100bp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결정될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0.5bp를 먼저 때리면서 그때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왔죠. 우리 미국도 0.5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영국에서 75bp를 하면서 그게 약간 주춤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 차례인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 75bp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만 나와준다 하더라 하면은 이 상승의 흐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큰 하락보다는 횡보 또는 상승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고 이제 또 다른 코인의 그 이슈가 지금 도지죠. 도지. 도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비교해봐도 거의 70%대 상승, 도지 홀더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도지가 가면 또 개코인 몇 개가 또 같이 가죠. 시바코인이라든지. 자, 마찬가지로 엄청난 빔이 한번 나왔었죠. 지금도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라는 건 이렇게 하단을 연결해 가지고 선을 그어 보면 이 추세를 계속 깨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 지지가 이제 깨지는 순간부터 흐름이 조금씩 바뀐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추세 차트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방송을 할 때 제가 피플코인을 이야기했었죠. 피플코인 보면서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코인에 에토스 코인에 몰렸던 자금이 이제 다른 코인들로 이동할 것이다. 어느 코인으로 갈지 알트들 중에서 나올 텐데 그 중에 나는 피플 코인이 괜찮아 보인다. 이런 잡주가 좀 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자리였고 한 35%, 6% 정도 상승을 했었으니까 괜찮았네요. 저는 한 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0.018 했는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지금 오늘 뛰고 있는 코인이 웨이브 코인이죠. 러시아와 관련된 코인인데 지난번에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거래량이 현재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상승했던 시기에 어떤 움직임을 가졌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락을 할 때, 이제 하락으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할 때, 일단 봉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 봉이 1시간 봉에서 양봉을, 음봉이 완전히 먹어버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양봉이 여기에서 이 하단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음봉 빨간 게 이 하단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집어삼켜 버렸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일단 좀 고점이 의심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1시간 차트니까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겠죠. 1분 차트 이런 것보다는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하단을 이 자리를 깨지 못하고 만등이 나와도 깨지 못하고 쭉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와 비교해 볼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길게 쏘고 긴 음봉이 먹어버리는 경우, 여기서도 먹어버리는 경우,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를 보면 어때요? 음봉을 양봉이 집어삼켜 먹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계속 유심히 보시면 차트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고 있는 코인이 알트코인은 잘 잡아야 되겠네요. 어떤 거는 잘 가는데 다른 거 다 가도 안 가는 코인들이 있으니까요. 자스민 코인 이게 옛날에 좀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 다 말아 올렸네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자, 아파트 코인 한번 볼까요? 예전에 꺼놓은 손들도 지우지 않고 놔두면 좀 참고하는데 괜찮아요. 자, 지금 하단을 계속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이제 요게 무너지면서 이런 봉이 아래로 하나 나오면 이제 7자리는 마지막 지지대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다시 좀 올랐다가 그 다음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음봉이 터지면서 밑으로 꼬꾸라질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물론 여기를 깼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지지를 하락 추세선에 하단을 지지를 해주고 있죠.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주려나. 자, 그렇고요. 이제 이렇게 알트들이 계속 조금씩 뛰다 보니까 알트 중에서 괜찮은 알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2시간 봉으로 다시 바꿔서요. 보통 이럴 때 루나 코인들도 한 방씩이 나오죠. 루나 클래식 이거는 그리고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코인인데 이렇게 한 번씩 큰 상승을 했던 코인들은 주기적으로 차트를 봐줘야 됩니다. 여기 웨이브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번에 웨이브가 혼자 계속 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자빠지고 나서 다시 또 더 올라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였네요. 다 뚫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큰 상승이 나왔던 아이들은 꼭 기억했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야 돼요. 큰 상승 이후에 저점을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올렸네요. 그러면은 아까 리프코인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큰 상승 이후에 하단 여기를 살짝 깨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거래량이 조금 없어서 아직은 이거는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 좀 따라잡아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림에 한 번씩 폭등이 자주 일어나던 코인들이 있죠. 니어라든지 DYD라든지 DYD 코인이 이거는 DYD 코인도 계속적으로 일봉 흐름이 좋네요. 일봉 흐름이 좋으니까 시간봉에서도 거래량 큰 거 하나 터지고, 이 음봉이 터졌지만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간다 보다는 다시 반등을 한다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시바코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잡코인에 열감을 하는 이유가 소액이라도 비중을 배율을 좀 높여서 몰빵을 넣고 며칠 지났더니 뭐 떡상을 해서 몇 억이 됐다, 몇십억이 됐다, 몇백억까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으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코인에 열광을 하고 돈이 자금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머스크하고는 별로 사실 관계가 없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거 외에는 없는데,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를 통한, 그리고 도지 코인과의 연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실물을 판매하는 그 테슬라보다는 가상공간, 인터넷, 사이버상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이런 쪽에서 도지 코인이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폭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도지 코인이 가면 이제 같은 개 코인들이 달려가죠. 시바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웨이브 코인이 지금 고점을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살짝 저는 방송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알트 코인들 중에서 아직 덜 갔거나 가려고 준비를 하거나 이런 코인들을 이제 하나씩 좀 선별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중에 한번 뭐 튀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이고요. 그렇게 보면 칠리즈는 제가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조금 모아두면 좋겠다, 요 자리 오면 사보자 했는데, 칠리즈 같은 경우도 갑자기 좀 뛰어오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다 방향을 조금 상승으로 잡고 있는 움직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하락을 할 때에도 상승을 해줬고요. 최근에 디커플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는 나스닥이 폭등을 하는 것에 비해 그 전날 너무 많이 오른 여파인지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루하루 같은 커플링을 가지 않더라도 결국은 움직임 자체가, 예를 들어 나스닥이 1% 오르고 3% 올랐으면 비트는 4% 오르고 다음날 뭐 보합 정도고,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커플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 다시 19K 쪽으로 찍으러 갈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번에는 돌파를 해줄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방향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근데 일봉상 흐름은 지금 좋아요. 일봉 흐름은 좋고요. 이제 다음 주에 결정되는 걸 보고 만약에 상승 쪽으로 간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듯이 다시는 숏을 치지 않겠습니다. 이더리움으로 롱을 탈 거고, 만약에 숏으로 간다 싶으면은 저는 비트코인을 잡을 예정입니다. 리플이 지금 좀 조용하죠. 조용하다가 갑자기 혼자 뛰는 게 리플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소송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오니까 리플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리플은 개인적으로 조금씩 계속 모아가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다음 요새는 이클이 막 심하게 막 혼자 쏘거나 이런 게 조금 덜 나오네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건지. 그 다음에 링크 코인, 일봉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슬금슬금 몰래 가고 있었군요. 링크 이 코인이 은근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계속합니다. 상승 탄력을 한번 받으면 장이 조금 안 좋아도 혼자 초록불 켜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봉 지금 만약에 상승 쪽으로 비트가 방향 잡는다면 이제 막 시작하려는 흐름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다. 마지막으로 에이다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가 저점을 완전히 이탈했다. 그래서 선두주자 역할이다. 저점을 깨는 알트코인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서 그때 엑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이다 보면서 에이다 반등이 나왔네. 엑시도 이 정도짜리면 반등이 나올 거다.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 이 저점 라인을 깨부수고 지지까지 한번 한 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에이다 이런 거 현물 코인으로 모아놔도 괜찮죠. 저점 이탈 후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할 때, 이 저점 라인을 테스트할 때 그때부터는 조금 잡아봐도 괜찮은 코인이죠. 에이다가 예전에 30원 할 때 3,000원까지 갔던 그런 코인, 현물로도 여러 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던 코인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일봉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고요. BNB 코인, BNB, 아톰이 자리가 좋았었는데, 결국은 매수 자리 안 주고, 가버렸죠.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정리하자면 비트는 위로 싸도 밑으로 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서 저는 일봉상의 흐름은 위쪽으로 좀 더 향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 FOMC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방향이 딱 잡히는 순간 탑승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주말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동이 지금 크죠. 그리고 주말장 행보가 아니라 지금은 주말장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하시고 짧게 매매하시고 저는 내릴 때마다 이더리움을 롱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숏을 치지 않겠다 다짐을 했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이태원 사건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가정에 별일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왕코TV였습니다.